안녕하세요. 기획자 박성훈입니다. 지난번 컨설팅 문의가 들어와서 이제 대표님과 통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리뷰를 해본 결과 아예 시작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제안서 퀄리티가 마이스 분야에서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좋은 강점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네, 하지만 도입부의 제안 배경 및 목적을 작성할 때 이제 기획 잡는 부분들, 뭐 헤드라인을 포함해서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건 아마 경험 부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 같은데, 그래서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첨삭으로 진행하는 게 낫겠다라는 이제 우리 팀과의 소통이 있었고, 오랜만에 실전 컨설팅이 아닌 첨삭 컨설팅을 하면서 시작하는 구독자님들도 신규 분야를 개척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최대한 편집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땡땡 제안서 피드포워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마이스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단순합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행사나 축제팀들이 처음에 우리 업체에 대한 강점의 이해가 없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들어가기 좋은, 그렇지만 함정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분야의 과업인데요. 그래서 오늘 피드포워드는 과업에 대한 이해와 개별 페이지 피드포워드 그리고 종합평가 및 개선 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에 대한 이해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업은 크게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선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컨설팅하면 꼭 한 번씩은 들어가 보는 과업인데 수주가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과업 같은 경우에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좀 규모가 큰 거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정량적인 부분을 좀 많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상 규모에 따라서 이 과업은 내정이 좀 높을 가능성도 있고 정말 공정한 경쟁으로 갈 수도 있다. 또한 저는 이 과업 작성할 때 항상 이게 제일 힘들어요. 기획 요소 부족으로 변별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짜여진 공식 행사의 틀로 진행이 되는 과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획 요소 부족의 변별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과업 특징이 항상 VIP나 정부 관계자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과업이기 때문에 예산 대비 이 리스크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디테일하게 발표를 하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 팀들이 잘 놓치는 것, 그리고 수주하는 팀 중에서도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선수가 아닐 경우에 이 홍보 및 미디어 노출 기회를 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 뭐 다양한 방법으로 발주처의 니즈를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이제 가설을 세웠으니까 제안 요청서를 살펴봅니다. 제안 요청서 속에는 이제 제안 평가 자료와 이제 금액이 나와 있겠죠. RFP를 확인하고 나서 저는 6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특히 7개 이상 참여할 확률이 높겠다라는 판단이었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다수와의 경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그럼 다수 팀과의 경쟁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뭐 제안서 작성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 대표님께 따로 피드백 드리고요. 그리고 어디서부터가 평가의 시작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수주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겠죠. 제가 봤을 때에는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쪽의 디자인 수준은요, 저번에 통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 5천에서 3억 미만 구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 3D를 연출하시는 부분이나 실행 계획을 작성하시는 파트에 있어서. 다만 이번 영상 오프닝 인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 요소가 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최대 5번 이상 참여하셔가지고 성적이 일단 수주가 안 나오고 등수가 많이 밀린다. 이러면 이거 기업 자체적으로 도입부 잡는 거 어려워하는 겁니다.
네, 우리의 강점만 빛나게 해서는 공공입찰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점도 중간 정도는 돼야 이제 강점이 빛나는 거지. 아예 기초가 없이 우리 강점만 내세워 가지고는 흔히 어쩌다가는 있지만 공공입찰로 회사를 운영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많다. 그리고 내정 가능성이 좀 있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 기관이 위치한 지역적 특징과 보통 이런 기관은 이 정도 예산으로 나오면 이 행사 이전에 어떤 공을 세웠던 업체에게 그냥 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짜여진 틀 내에서 발주가 나왔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갖고 이 과업을 바라보셔야 되고, 요 6가지 생각 중에 몇 가지가 제안서에 담겼을까라고 제안서를 다시 읽어봐도 우선 기본적인 내용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네, 등수는 14개, 아까 말씀드린 7개보다 훨씬 많이 참여했죠. 순위는 5위를 기록하셨고요. 이 정도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는 분명히 약점이 너무 뚜렷한데 강점도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과업 특징이 이 정도 금액 구간에서 우리 팀처럼 그래픽 내는 팀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 역량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네, 전자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신규 분야를 개척할 때 이 부분은 좀 필수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팀 셀프 체크를 해봅니다. 기획력은 디자인 강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디자인 점수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한 0.5, 1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강점과 약점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등수가 나왔다라는 점은 프리젠터 자체가 발표 역량이 어느 정도 있으시거나 아니면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수행 계획선에 적절성이 30점이 붙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디자인도 있고 기획도 있어요. 하지만 제안의 충실도 25점, 그러니까 제안 배경 및 목적 파트가 되겠죠. 여기서가 기획력이 느껴지지 않은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팀 역량을 3위 팀 기준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회사를 창업하면서 경쟁한 팀이고요. 이 팀과 우리 팀이 기술 배점이 2점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수주 가능성은 있겠다. 내 첫 판단이 맞았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RFP거든요. 분명히 이 파트에서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안의 충실도가 20점, 10점도 아니고 25점이면 이거 꽤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네, 그래서 문 땡땡 업체를 중심으로 우선 그 기준은 제가 전년도에 이제 모먼트 웨이로 들어가서 참여했던 과업인데 저는 당연히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였겠죠. 그 상태로 이제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 점수가 동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 당시 제가 참여했던 이 과업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 프로그램 완전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컨셉 쪽과 기획 쪽 부분에서 이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기획단 구성이 잘 되어 있었더라면 저는 요 업체 이겼을 가능성도 꽤 높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디자인 파트에서는 확실하게 우리 쪽이 높다라는 좀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입부 기획력이 이제 무너지다 보니 배점 차이가 꽤 벌어졌죠. 네,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5점. 자, 그러면 문땡땡 업체를 중심으로 1, 2등한 업체들이 어떤 팀인지 좀 더 그 경쟁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이 업체가 3위를 했다는 거는 1, 2 업체가 마이스나 개관 행사의 강점을 가진 팀이 높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이후 배점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문땡땡 업체와 1위 업체 간의 기술 점수 차이가 3점 이상이라면 이건 초기 가설이 어느 정도 검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가설이라는 거는 1, 2 업체가 마이스 및 개관 행사에 강점을 가진 팀의 확률이 높다. 이 경우 1, 2팀의 과거 성적을 분석하여서 추가적인 패턴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문땡땡보다 무려 1등 업체가 3점 이상이나 높은데, 또 웃긴 건 2등 업체하고는 배점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이랬을 경우에는 이 추가적인 패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실적을 체크해요. 우리가 참여한 과업의 지역과 이 수주한 업체 지역이 일치하냐의 여부가 매우 매우 좀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팀의 실적을 체크해 볼 것.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업체이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좀 시설관리 보안 경비를 하는 업체인데 들어온다? 이게 조금 뭐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좋은 성적을 저렇게 차이를 낼 수 있을까? 저 문땡땡 업체가 이렇게 못하는 업체가 아닌데. 그래서 이 업체가 수주한 과업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게 완전 실력이라기 보기엔 좀 애매하다. 실력 외적인 요소가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업체가 수주한 과업이나 투찰 기조를 봤을 때 그게 좀 깨끗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조금 해당이 돼서 약간 이건 의심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우리를 제외하고 문땡땡 업체와 2등 업체가 그나마 마이스를 전문으로 하는 팀이라는 판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1, 2등 팀의 변별력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은 우리 등수를 체크하기에는 조금은 어렵고, 네, 그럼 이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가 누군지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제가 대표님께 공고문과 이제 업체들 리스트 드렸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팀들이 이제 선수들이에요. 특히 이 팀은 지금 제안서 제출 안 했는데 이 팀 이기면 이쪽 분야에서 정말 더 많이 성장하실 수 있고 실력도 굉장히 검증된 팀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레벨이 있는 비교군이고, 여기 2위 팀 같은 경우에는 이 팀 정도도 홍보가업에서는 이 팀이 좀 약한데 마이스는 잘 딴다라는 거는 레퍼런스 활용을 잘하는 팀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홍보 쪽에서도 조금 작년보다 성적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 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가장 좋은 경쟁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이 팀은 조금 다음 레벨에 있고 먼저 이 팀부터 잡는다면 성장 가능성 무조건 있다라는 생각이고, 네, 다음 팀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대표님 참여하신 요 해당 분야는 제안서를 작성할 때 세 가지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제안 요청서를 심층 분석하고 그에 따라 숨겨진 요구 사항을 파악할 때 이거 담당자 인터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현장 조사 및 정보 수집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단순하게 다녀왔다가 아니라 스토리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서의 몰입감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시작하는 팀들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RFP 분석을 하게 되면 이 20페이지 이내 작성이고 물론 권장입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화를 하셨다면 이거 RFP 내에서도 어차피 목차 구성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되면 이번 제안서 목차는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안 됐습니다. 잘못된 목차 구성이었고요. 우리 팀이 이제 기획력을 충분히 갖춘다는 전제하에 유리한 가업들을 1차와 2차로 나눠서 드렸고요. 업체 자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네, 이것이 곧 성장 플랜을 기획하는 일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컨설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작하는 팀들은. 개별 페이지 피드 포워드인데요. 이 부분은 2부 때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지는 공공입찰 제안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평가자에게 전문성과 신뢰감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할 것인지가 우리 시작하는 팀들은 수주를 위한 시작점이 됩니다. 네, 역시 전자책에 작성을 해 나왔고요. 지금 우리 구성이 타이틀과 이미지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관점 해석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이 관점 해석은
저 같은 경우에 마이스 가업을 진행할 때 현장 조사 및 정보 수집을 통해서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요. 네, 그럴 때 좀 규모 있는 팀들과 경쟁해서 종종 승리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하든 아니면 저마다의 방법으로 단순한 정보를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결국 이게 수주를 위한 날카로운 칼이 되겠죠. 네, 표지에서는 이 정도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작성해 드리는 리포트는 좀 더 자세하게 예시 자료까지 첨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는 개별 페이지 피드포워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